안녕하세요. 인생고수의 김수현입니다. 드라마 같은 삶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삶과 철학,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시간, 인생고수. 오늘 만나볼 인생고수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1세대 디스코 DJ 한용진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 리믹스 DJ 한용진입니다. 저 좀 궁금한 게 네. 말씀하신 소개를 리믹스 네. DJ, 디스코 DJ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냥 DJ랑 디스코, 리믹스 DJ 좀 그냥 다른가요? DJ는 글자 그대로 그 음악 감상실이라든가 예. 이런 곳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DJ라고 그러고 통괄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럽에서 일을 하니까 댄스 음악을 주로 하니까 이제 클럽 DJ 또는 리믹스 DJ, 디스코 DJ 뭐 이런 용어로 쓰죠. 아, 음악 감상실과 또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곳을 나눠서 그렇습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DJ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글쎄 누구든지 사람들한테는 그 추억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저한테도 그 나름대로 한 여인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여인이 네. 혼자 이제 짝사랑을 했었는데 예. 그분이 좋아하는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DJ였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만약에 DJ로 그분보다 혹시 유명해지면은 그 여인을 그 내가 짝사랑했던 여인이 혹시 제 친구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그런 어처구니 없게도 그런 생각으로 DJ를 하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은 결론은 제가 이제 그 친구보다 유명하게 됐는데 네. 그 여자분하고는 그냥 친구로 남게 되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분 때문에 덕분에 계기가. 이렇게 네네. 직업을 가지시고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네요. 글쎄 그렇다고 봐야죠. 어, 그러면 원래는 음악 감상실에서 DJ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디스코 DJ가 되신 건가요? 음악 감상실에서 DJ를 하다가 예. 아무래도 DJ라는 직업이 좀 불투명하잖아요. 예. 아무래도 앞날을 내다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호텔 쪽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호텔맨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공부를 해서 이제 호텔에 입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입사하게 된 호텔이 소공동에 있는 L호텔인데 네. 특급 호텔이죠. 네. 우리나라에선 가장 좋았던 호텔인데 그 호텔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이 디스코 클럽이었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디스코 클럽. 예. 당시에는 이제 그 호텔의 메인 DJ가 예. AFKN에 있는 미스터 베리 바쇼라는 외국인이었는데 예. 이제 이분들은 주급으로 계산을 봉급이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페이가 이렇게 나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예. 호텔 시스템 우리나라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봉급이라고 그러면 이제 매달 무슨 25일이면 25일 한 달에 한 번씩 돈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받다가 돈이 안 들어오니까 화가 나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클럽에서는 영업을 해야 되고 예. 음악을 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평소에 음악을 좀 많이 알고 또 나름대로 DJ를 했었다 그러니까 예. 그 집에 있는 매니저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 속된 말로 이제 빵꾸 대신이라고 그러죠. 네, 대신으로 데이터로 일을 한 게 이제 계기가 돼서 예. 투잡을 갖게 됐죠. 호텔 종사원 자격증을 갖고 네. 호텔에서 근무를 하면서 DJ라는 투잡을 갖게 돼서 이제 시작이 된 계기가 됐죠.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일본으로 DJ 공부를 하러 가셨어요. 제가 이제 감상실 DJ다 보니까 디스코 DJ는 우리나라 최초의 클럽이거든요. 거기 예. 그곳이 그러다 보니까 본 적도 없고 디스코 DJ도 없었고 그래서 네. 의자에 앉아서 헤드폰을 끼고 음악에 맞춰서 다방에서 하던 식으로 음악 감상실에도 하던 식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니까 당시에 그 호텔의 그 탑 제너럴 매니저가 예. 일본 사람인데 이사카라는 분인데 예. 이분이 이렇게 보기에 네. DJ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DJ가 최초의 클럽이고 없으니 일본으로 저분을 뭐 이렇게 유학 비슷하게 너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좀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외국에 나가기 상당히 좀 힘들 때였었어요. 근데 네. 가게 됐죠. 가서 보니까 네. 그 클럽 DJ들이 아주 옷을 나름대로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음악에 맞춰서 춤도 추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소에 네. 중요한 얘기 뭐 이렇게 춤을 출 수 있게 춤을 출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멘트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고 한국에 와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다음부터는 DJ로만 완전 활동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호텔 일은 계속 하시면서 DJ도 하신 건가요? 완전히 이제 호텔 일은 접고 4년 8개월을 근무를 했고 나와서 예. 본격적으로 다운타운에 웬만한 특급 호텔이라든가 웬만한 호텔에서는 예. 거의 다 일을 했다. 지방까지 가서 일을 했으니까 예. 당시에는 상당히 인기가 좋았었죠. 근데 네. 88 올림픽 공식 DJ로도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88년도 서울올림픽 때 네.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공식 DJ 겸 팀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김강한 씨라든가 그 당시에 붐붐이라고 또 있었거든요. 예. 그 인기 있는 DJ들을 모아서 팀을 꾸려서 올림픽 때 공식 DJ로 선수촌 안에 클럽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이제 상가인데 그 당시에는 상가 전에는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 선수들을 위해서 클럽을 만들었었는데 네. 거기에 공식 DJ였었죠. 활동할 당시에 굉장히 DJ들이 인기가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의 뭐 살인적이었었다고 네, 봐야죠. 정말 뭐 많이 죽였으니까. 네. 지역별로 모셔갈 정도로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고. 물론입니다. 네. 그러면 같이 활동했던 분들 중에 좀 친했던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네. 네. 고 김광한 선생님과 양대 산맥으로 양대 산맥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선배가 되고 선배님이시고. 좀 고지식한 분이세요, 그분이.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김강한 씨의 김강한 씨는 방송 DJ로 KBS에 계셨었잖아요. 네. 방송 DJ로 활동을 할 당시에 제가 이제 클럽 DJ로 비즈니스를 매니저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목돈을 받아서 목돈을 계약을 해드리고 목돈을 받아서 드리고 그래서 뭐 우스운 얘기로 월세 전세 사다가 네. 집도 조그만 집도 마련하게 되고 이런 계기도 마련이 됐죠. 당시에 인기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그 자기라는 용어가 굉장히 그 유행됐을 때가 있었어요. 자기 여자한테 뭐 자기야 그러고 뭐 이런 당시에 있었는데 자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DJ 다운타운에서 DJ를 하면서 이름을 김자기였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부를 때 자기한테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름을 김자기라고 한때는 이름을 하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네네. 제가 제 김수현인데 수연아 이렇게 부르듯이 자기라고 적어가지고 자기야 이렇게 네네. 부르게. 자기야라고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이름을 김자기라는 이름으로 가명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네. 굉장히 재치 있으셨네요. 네네. 그러면 정말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유명한 곳에서는 다 DJ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중요한 게 선생님께서 디스코 DJ에서 리믹스 DJ라는 것, 리믹스라는 걸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개척을 하신 건데. 새로운 것을 항상 추구하고 뭐 시대를 앞서가는 뭐 이러다가 이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말에 제가 중독이 돼가지고 부담을 느끼게 돼가지고 항상 새로운 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믹스도 제가 처음 하게 됐고 디스코 DJ도 본의 아니게 제가 일했던 클럽이 1호 클럽이기 때문에 1호 DJ가 됐고 또 뭐 장르 음악도 제가 인기 한참 좋을 때는 라디오라든가 뭐 TV라든가 이런 걸 12개 프로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코너를 12개 코너 그러다 보니까 반나 전문가 소리 듣고 또는 진행자께서 다음에는 어떤 음악을 만들어 오실 겁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담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강박관념이 사로잡혀서 그런 걸 하게 됐죠. 그래서 국내 최초로 뭐 랩 판소리를 가지고 레게 음악을 판소리로 만들기도 하고 또 하우스 음악을 가지고 판소리 갖고 하우스 음악도 만들게 되고 그 뭐 옛날에 그 디스코 같은 경우도 79년도에 그 존 트라볼타 영화 중에서 세터데이 나이트 피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토요일 밤의 열기라는 이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붐이 되면서 디스코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했죠. 이 음악이 나오는 곳이 프랑스거든요. 프랑스에서 모든 새로운 댄스 음악들이 프랑스에서 다 나오거든요. 제가 프랑스에 가가지고 어느 날 제가 갈 당시에는
부다 음악이라고 부처 음악, 예. 일명 라운지 음악이라고도 하고 부처 음악이라고 부다 음악이라고도 하거든요. 같은 이제 장르의 음악인데 그런 음악도 나오고 그랬어요. 굉장히 뭐 몽상적인 몽한 음악이죠. 근데 네. 그런 음악도 처음으로 만들고 남들이 안 한 네, 처음으로 만들고 또 우리 가요를 외국에 보내가지고 리메이크 시켜가지고 영어 버전으로 만들어 오기도 하고. 그 최근에 그 만들어 온 것 중에서 브루노 마스 노래 중에서 업타운 펑크라는 노래 있어요. 이 노래를 독일에 있는 그 커버 버전 브루노 마스하고 비슷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목소리만 받아다가 EDM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믹스해 가지고 만들어서 제가 준비해 왔는데 혹시 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네네네. This hit that ice cold Michelle fight for that white gold. This one for them hood girls, them good girls, straight masterpiece. Styling, wildin', living it up in the city. Got cuts on with Saint Laurent. I kiss myself, I'm so pretty. Too hot, hot yeah. I'm a down ass bitch with a pound that's it. Lose your mother better go, huh? It's all let's come and green bay. Sipping on green tea. TV 속의 주인공은 나지. 화나지? You would never. 선생님 평소에도 이렇게 음악을 자주 들으세요? 업이니까요. 직업이기 때문에 늘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왕이면은 제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을 들으려고 노력하죠. 이게 일종의 글쎄 음반을 기획하고 그러려면은 사실은 그 모니터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어떤 기획을 하려면은 느낌을 받아야 되니까 영감을 받아야 되니까 모니터용으로 준비한 음반들이고요. CD고 이쪽 LP도 유럽 같은 데서 한참 한 시대에 지금서부터 1980년도 90년대는 유로 댄스가 상당히 유행했었거든요. 그런 음악을 샘플을 받아서 한국 시장에 과연 이 노래가 반응이 있을지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계약을 해서 수입을 해서 뭐 그런 용도로 쓰는 CD하고 모니터용으로 만든 LP입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뭐 어찌됐든 세계적인 히트곡 아닙니까? 이런 외국에서 이태리에서 나오는 음반이거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LP를 이렇게 모으고 지금도 LP를 듣는 걸 알고 제가 아는 분이 지인께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신 건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시기종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네. 선생님 저 사진 선생님 젊었을 때 사진 맞나요? 지금도 젊었을 때 사진이냐고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오래됐죠. 한 34, 5년 정도. 저 시대는 누구든지 나름대로 개성 있고 저렇게 자기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래간만에 이 옷을 보니까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느낌이 좀 새로운데요. 이 자켓은 얼마 됐어요 입으신 지?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30년 정도. 왕성하고 활동할 때 입었던 거니까 이것도 국내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 LA에 있는 할리우드에 있는 옷 매장에 있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구매를 한 상당히 당시에 아마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화려한지. 여기 바로 옆에 턴테이블이 보이시죠? 테크닉스 마크 2라는 턴테이블인데요. 옛날에 이렇게 LP를 가지고 음악을 틀었던 시대가 있고 요즘에는 장비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서 공연장이라든가 행사에 갈 때 이렇게 트렁크로 된 이런 시스템을 들고 플레이를 하러 가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장비도 바뀌고 시스템도 바뀌고 오히려 옛날이 저희한테는 좀 더 익숙하죠. 늘 해왔었던 거기 때문에. 전부 이루어질 수 없어도 가장 넓고 깊은 사랑 줄줄이 얘기할 게 없고 뭐 시작할 때 춤을 춰 나와라. 뭐 그러고 이제 뭐 흔히 하는 무슨 뭐 에브리바디 댄스 뭐 다 함께 뭐 춤추자 뭐 이런 내용이지 뭐 특별한 얘기 할 게 없지. 오히려 멘트를 많이 하게 되면 춤추는데 부담이 가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난리를 피워 나오십시오.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숨을 쉰다는 느끼고 삽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음악이는 생명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비교적 저는 운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기 전에 먼저 새로운 것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먼저 시도를 한 것들이 실험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후회는 하지 않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들이 안 했던 것을 또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럴 생각.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럴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도 DJ 활동을 좀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기획을 하고 있죠. 기회. 네, 네. 언제까지 DJ 하셨어요? DJ는 지금도 뭐 가끔가다 이제 어떤 무슨 특집 행사라든가 네. 뭐 요즘 뭐 70, 80, 8090이 유행하듯이 네. 뭐 클럽이 이제 오픈하면 연락이 와요. 네. 뭐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뭐 준비해 놓을 테니까 와서 예. 좀 한 스테이지 좀 해달라고. 오.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하다 보면은 당시 이제 활동했었던 뭐 김한선 씨라든가 예를 들자면 예. 박남정 씨라든가 현진영 씨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옛날 그 당시에 활동했었던 DJ들이 출연해가지고 그러면 손님들이 막 20년 전, 뭐 10몇 년 전에 만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만나요. 네. 옛날에 어디서 놀았고, 침도 뱉고, 다리 좀 떨고, 뭐 이런 분들을 만나요. 네. 너무 반갑죠. 그러니까 추억 찾기들을 덜어 하죠. 아, 그러면은 완전히 은퇴하신 건 아니네요.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또 하시니까. 지금도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말씀하셨지만 김한선 씨, 뭐 박남정 씨, 뭐 현진영 씨랑 뭐 같이 활동했다 하시는데 그 시기 이제 가수였으니까 네네. 인기가 원체 많으셨잖아요. 그러면 가수분들하고도 친분이 좀 있었겠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한 시대에 우리나라 음악, K-팝이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도 네. DJ들이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DJ들이 노래는 못하더라도 네. 귀 듣는 쪽으로 귀가 발달돼 있어서 듣는 쪽으로는 거의 뭐 일단은 뭐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DJ들이 음반 기획 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당시에. 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서태지 아이들, 네. 그 유대영이라는 최진열, 유대영이라는 후배들이 그걸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DJ 덕이라든가 또는 구피라든가 제이라든가 이런 가수들을 DJ 신철 씨가 만들었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DJ들이 만드는 음악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표할 수 있는 댄스 음악들을 네. 많이 만들어서 그 영향은 DJ들이 영향을 많이 줬다고 봐야 되겠죠. 아, 아무래도 이 대중과 가까이서 음악을 틀어드리고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를 보게 되니까. 저도 이제 뭐 이기찬이라든가 임성훈을 제가 제작해서 만들었으니까. 네네네. 그렇군요. 네네. 감이 계속해서 이 대중들이 뭘 좋아하는구나를 느끼면서 감이 계속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아이디어와 듣는 귀가 발달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음악적으로는 좀 네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한용진 선생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 고수 키워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카 드라이브 뮤직인데 어떤 음악이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당시에는 자동차 전문 음악이라고 타이틀을 잡은 거예요. 네. 카드라이브 뮤직이라고 그래서 자동차 전문 음악으로. 네.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무슨 이제 인체 바이오 리듬을 적용한 네. 건강 음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타이틀로 지루하지 않는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익숙한 노래들만 뽑아가지고 거기다 리듬을 집어넣어서 리믹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지루한 감이 전혀 없죠. 그리고 노래가 뭐 보통 이제 앨범 한 장에 뭐 대부분 많이 들어가야 한 20곡이나 15곡 정도 들어갈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50곡 이상 노래 1절 또는 뭐 32박자라든가 예. 64박자 정도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논스톱으로 묶어가지고 만들어서 지루한 감이 없죠. 새로운 게 계속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좀 뭐 느낌에 좀 줄은 것 같고 지루한 것 같고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건국일의 최고의 대박이 난 앨범이죠. 18집까지 나왔으니까 8집까지요. 욕 같지만은 네. 그럼 판매량이 얼마나 됐던 거예요? 글쎄 정확한 데이터가 판매량이 얼마라고 놓고 얘기하긴 적한데 네. 이제 음반 회사에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기에는 한 2천만 장 이상은 좀 팔리지 않았는가라고 얘기. 2천만 장이요? 당시 2천만 장이면 뭐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막 굉장히 인기 많았던 뭐 서태지나 김건모 씨가 100만 장 딱 찍으면 막 완전 그 뭐 어마어마하다는 얘기 많았었는데. 2천만 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한 장짜리 앨범이 2천만 장이 나간 게 아니고 네. 18집까지 나왔으니까 토탈 계산해서 2천만 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한 집당 한 50만 장 이상은 기록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제 그 음반을 샀던 사람들은 좋으니까 시리즈로 나오다 보면 계속 사게 돼가지고 네. 뭐 많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집까지 나왔으니까 네. 18장을 다 갖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뭐 카세트 테이프 시장이 테이프 시장이었기 네.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카 드라이브 뮤직이 18집까지 나왔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80년대 중반서부터 나왔으니까 네. 80년 중반서부터 나왔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매년 한 집씩, 일집씩? 매년이라기보다는 1년에 뭐 2장, 3장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네. 뭐 3, 4년 후에 또 한 장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매년이라고 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앞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약간 부담감이라기보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걸 찾고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병이라고 봐야죠.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초음파 음악인데요. 초음파 음악. 많은 것들을 시도하시지만 초음파 음악이란 건 뭐죠? 아, 일종의 그 주파수 특수 주파수로 만드는 건데요. 네. 특수 주파수를 클럼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테이프도 일반 테이프가 아니고 예. 클럼 테이프에다 집어넣어야 이렇게 잘 묻히거든요. 예. 거기에. 네. 클럼 테이프에다가 특수 주파수 15,000에서 18,000Hz 정도를 특수 주파수를 그 음악에다 꽉 집어넣어요. 네. 집어넣으면은 일반 사람으로서는 사실 그 음악 소리에 묻혀가지고 네. 그 주파수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예민한 사람들, 네. 특히 임산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속이 좀 물렁거리고 예민한 분들 그분들은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음악을 가지고 특수 주파수를 집어넣어서 모기 퇴치 음악이라든가 옛날에는 바퀴벌레가 많았어요. 네. 그 음악을 들으면 바퀴벌레가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모기 퇴치 음악을 틀면은 그 특수 18,000 정도 헬스의 주파수를 집어넣은 음악을 틀면은 낚시터 같은 데서 네. 낚시를 하면서 음악을 틀어놓으면은 모기가 접근을 못해요. 주파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들었죠. 우리나라는 최초로. Hope is all that we have. With each birth, every tear, we have hope. 어떻게 하다가 이 초음파 음악까지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이제 어떤 아이디어로 토픽 같은 걸 아이디어를 보고 제가 심지어는 예. 요즘에는 아니고 제가 작년에 서울대학교 수의과를 찾아가서 수의과 그 교수님을 찾아뵙고 네. 강아지가 마음이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강아지 건강 음악을 만들려고 주파수를 물어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보니까 누군가가 벌써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아지 마음 편하게 해주는. 네. 네, 네. 그 초음파 음악은 반응이 어땠나요? 너무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너무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제가 만들고 나서 한 10년 후에 네. 지금서부터는 한 5, 6년 전에 인터넷으로 또는 모바일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시대를 너무 앞서가가지고 이제 그게 문제였어요. 지금도 다운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있죠. 한번 저도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한용진 선생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 고수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어린이들 그 보이스카웃 이런 것들이 요즘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요즘에는 보이스카웃 활동하는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K-스카웃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어린이 기자단들 비즈니스를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도 뭐 굉장히 말들이 많고 막 이런 것들을 어린이 시각에서 본 기자들이 본 현실 뭐 예. 이런 국회 같은데 어린이들이 가서 냉랭하게 뭐 물어보고 막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네네. 걔들이 그 친구들이 보는 시야가 가장 정확할 것 같아서 예.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방송국하고 그래서 MOU가 끝났고 지금 이제 곧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곧 출범을 할 겁니다. 어.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어린이들에게는 꿈을 또 줄 수가 있겠네요. 물론이죠. 네네. 어린이들도 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시대를 좀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어린이들이 좀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네네네. 즐거운 많은 분들이 즐거워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좀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인생 고수.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생 고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인생 고수!